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마스터 초이님이 한동안 뉴스를 끊었다가 저는 어제부터 다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어제부터 네, 오늘을 기대하시면서 역사적인 장면을 보시겠다는 거죠. 오늘은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로 잠시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다시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잊지 맙시다. 오,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네요. 해룬 양이 집사님, 실업자가 된 이후 늦잠 자느라고 본방사수를 못했는데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일찍 일어나서 JB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나라사랑님, 드디어 역사적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 학력고사 볼 때도 이렇게 떨진 않았던 것 같은데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 같은 세대시구나. JB와 동년배 네. 학력고사. 저는 떨었는데 청심환 하나 먹고 들어갔는데. 오, 시험 볼 때 떠는 스타일이에요, JB? 전혀 안 떨게 생기셨는데? 청심환 하나 먹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 네. 잘하셨어요. 네. 알권리님, 오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 예상하지만 끝날 때까지 입 밖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11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PD가 헌재 앞에 나가 있거든요. 이따가 10시부터 시작하는 특별 생방송에 함께할 PD인데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은 천막에서 지금 파면 떡국을 만들어서 아침을 나눠 먹고 몸을 녹이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9701님, 오늘 여성시대 시간에도 JB를 만날 수 있는 날이네요. 벌써부터 떨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본방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특별 생방송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간의 오간 문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 계엄 금방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초기에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네. 그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거다 이 입장이랑 동일하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이 문답에서 건져 올려야 하는 판단은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군인이 나 쿠데타 할 거야 라고 예고하면서 쿠데타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잔악계나 쿠데타 조심은 당위명제입니다. 건져 올려야 할 건 따로 있는데요. 뭘까요? 전하규 대변인의 답변은 비교적 선명합니다. 단정어법에 가깝습니다. 그럼 저런 단정의 이유는 뭘까요? 원칙일까요? 위헌 위법한 계엄에 군이 가담하면 안 된다라는 그 원칙, 그 철칙에 따른 걸까요? 자, 그러면 왜 12월 3일 그 밤에는 왜 가담했느냐라는 반문이 바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전하규 대변인의 단정 이유는 원칙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른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현실입니다. 현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 요구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거라는 확신의 기초에서 자신 있게 대답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선고에는 불출석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제 인터뷰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파면당할 걸 알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런 예상과는 별개로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그 효력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심판정 들어갈 땐 대통령 직위가 유지가 됐지만 나올 때는 전직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숱한 관심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직과 전직의 얼굴 표정이 교차 클로즈업 될 것이고 경호 장면 하나하나도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좋은 일일까에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면된다면 이렇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어떻게 생각했던 것과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출석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선고 후에는 또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관저에서 입장문에 담길 문구들을 직접 작성하고 수정하고 최종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말할지 그게 또 초미의 관심이죠. 어떤 말 나올지는 뭐 이따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지금 JB가 앞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전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촌철님들은 여전히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윤영기님. 별 의미 없는 대화 아닌가요? 담당자 교체하면 되잖아요. 옥황상제님, 인사 조치하고 친윤 인사로 채우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해누님, 윤석열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요직에 앉히면 계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파면 결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가서 4.2 재보선 패배, 특히 거제시장 선거 패배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김기현 의원이 갔고 전한기 씨가 피처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방식으로 갔을 때 그럼 우리 당의 성적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거기였어요. 근데 너무 많이 졌잖아요. 38. 그러면 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사인입니다. 네, 특히 전한길 씨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전한길 씨가 부산역 광장부터 시작해서 쭉 전국 돌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고 레거시 언론에서도 그 사람 출연시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전한길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거라면서요. 그렇죠. 이 드라마 방영전인 2023년에 전한길 씨가 자신이 활동하던 카페에서 나 특별 출연한다 이 드라마에 이렇게 알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어디에서도 그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논란이 되자 넷플릭스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한 다양한 편집과 재촬영을 진행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통편집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뉴스에서 도출할 수 있는 얘기, 더욱 궁금해지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의 전한길 씨 쓰임새입니다. 정치적 쓰임새인데요. 과연 그의 쓰임새는 계속 유지가 될까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에도 그의 쓰임새는 별로 없다는 걸 거제시장 선거에서 이미 미리 알렸고 또 그냥 단순한 유명세로 뭘 해볼 여지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의 통편집을 통해서 간접 증명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 폭삭 망했수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김트루님은 전한길 관련 뉴스를 진행하자마자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김트루님, 전한길 폭삭 망했수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토토로님, 그러면 이제 토사구팽의 시간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담쟁이 넝쿨님도 써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그럼 이제 손절인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마징가님 하나하나 이제 정리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살 궁리를 하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전한길 씨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 강사로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언론사를 창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면 윤상현 의원 그리고 개몽됐다고 말한 김계리 변호사 이분들의 축하 인사가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1인 언론사인 거를 강조하는 것처럼 전시에 셀카가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는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국회의원들한테 로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로비도 좀 하고 입법에 영향도 미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올렸다는데 쉽게 말해서 보수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러네요. 계획은 자유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한길 씨 얘기하니까 그러면 전광훈 씨도 이제 손절의 시간이 되는 건가요?
문제는 전한길 씨와 정광훈 씨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개인이었죠. 정광훈 목사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약간 케이스는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어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가 지난해 9월 나눈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김한정 씨는 명태균 씨의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대구시장 부부가 만났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윤석열이한테 내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네네. 나 국무총리 주고 네. 내각의 저기 장관들 임명권은 나한테 주죠. 그런데 한동훈이 없애줄 때 대구시장 갖다 버리고. 네. 한동훈 없애줄 테니까 총리 자리 달라. 그다음에 내각 장관 임명권을 나한테 달라.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녹취 내용은 제3자의 전원 형식입니다. 즉 당사자가 직접 밝힌 게 아니라 김한정이라는 제3자가 그 누군가에게 듣고 제4자인 강혜경 씨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신빙성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신빙성 점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되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좀 가보죠. 어떤 거죠? 홍준표 총리설과 관련한 보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전원 형식의 보도는 빼고 홍준표 시장이 직접 말한 경우 하나만 제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2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 그때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책임 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한 대목이 있는데요. 10월에도 문자를 보내서 박근혜처럼 될 수 있다. 빨리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김한정, 강혜경 통화 녹취록 내용과 홍준표 시장이 직접 밝힌 내용의 근사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홍준표 총리. 요 부분에서 지금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 동반이었는지 대면 만남이었는지 전화통화였는지 이거는 지금 갈리고는 있지만 최소한 내용적으로 내각 장관의 인사권을 갖는 홍준표 총리 이야기는 거의 공통분모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단 먼저 점검해야 될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시점까지 헷갈리면서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8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한 달 뒤에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한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8월에 어떤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좀 더 부풀려진 건지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한 그거 말고 또 실제로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던 건지 일단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먼저 그다음에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홍준표 시장의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만 따라가더라도 추정할 수 있는 게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의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전화를 했고 대통령한테 장관 인사권까지 해서 나한테 총리 줘. 이런 얘기를 대면대면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느냐? 제가 볼 때 먼저 이 점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의 주선으로 두 사람이 가까워진 건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두 사람이 가까워진 계기, 시점이 언제냐? 다시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3월 13일 저희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2022년 1월 19일 날 윤석열과 홍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합니다. 예. 서울 모처 식당으로 공개됐는데 대구 삼수장어와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장소가 아마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정리를 하면 예.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의 주선으로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이 2022년 1월 19일에 만나는데 비공개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처음에는 대구 삼수장어집으로 잡아서 이제 주소를 명태균 씨에게 알려줬는데 예.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서울 모처식당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네.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회동은 2022년 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총리 얘기가 오간 건 2024년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관계의 점성, 끈적임을 높이고도 남았을 시간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요거를 들으시고 황소뭉치님이 파면 이후에는 명태균의 시간이 되겠죠. 요새 너무 조용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네. 물프레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도대체 홍준표에게 대구시장이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바나나 우유님 나 홍준표 대구시장 자리가 놀이터인 줄 압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네. 이인수님도 대구시장직이 뭐 장난이에요? 간이역 같은 건가요? 네, 그리고 현님, 저 녹취에 대구 시민들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장을 버리고 뭐 이렇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파면 이후에 이제 명태균의 시간이 다시 오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한 촌철님이 그런 그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짱구님 그 촌철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유죄 나왔던데 명태균 게이트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도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일단 그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그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재수사가 가능하냐?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문제는 무엇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헌재? 정치 환경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정치 환경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탄핵 심판 선고와 직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인용,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간다면 사법적인 숙제가 엄청나게 많이 다시 쌓이게 된다. 거기서 검찰이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이 관철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순님이 재채기와 사랑과 비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잠깐만. 재채기는 못 숨기고. 사랑. 예. 사랑 뭐 숨기려고 해도 눈빛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캐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리도 숨길 수가 없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비리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죠. 네. 명언이십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검찰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검찰 이야기하면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연속해서 전해드렸던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단까지 지금 꾸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 공세를 펼 텐데, 자, 이 환경 속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이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원섭파님 제발 명태균 특검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가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라고 물어주셨는데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4227님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을 그렇게 깐 거군요. 자기 총리해 보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또 그렇게 되나요? 그거는 아까 얘기 드렸죠. 김한정 씨의 이 전원의 신빙성 일단 점검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안 좋아했던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